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아주 춥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어요. 24일. 산타 할아버지 보입니까? 제가 산타가 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삼성 산타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줘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까지 잘 한번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년에 큰 대박 한번 가슴속에 한번 안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대박 한번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으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돈도 많이 벌으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제가 삼성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삼성 좋아하는 삼성만 하시고 국내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한국 건 하지 말고 그냥 미국 주식을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것도 우량 주식, 아주 좋은 기업들,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이 돼야지 이상한 데 해가지고 또 물리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선진국 미국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되겠어. 내가 볼 때는 장난질 너무 심해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내년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요. 하여튼 올해는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죠. 그렇게 없었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선방한 것 같아요. 삼성도 좀 올랐고 이제 본전 오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좀 부족하더라도 조만간 본전이 올 겁니다. 탈출할 때는 최소한 그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일명 뭐 또이또이라고 하나 하여튼 본전치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전치기 하고 이제 지그치가 사는 분들은 빨리 떠나시면 돼요. 알겠죠? 미련 갖지 마십시오. 아닐다 싶으면 빨리빨리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말이 씨가 된다. 그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래요. 이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듣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들은 말을 되뇌이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더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듣고 되뇌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 이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제 발현되는 거야. 행동으로 이제 보여지더라. 그래서 행동은 태도를 형성합니다. 또 이 태도를 형성하고요. 이 태도는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또 미치더라고요. 이 태도가. 그렇죠? 이 관계는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더라. 행복으로 이어지더라. 그 행복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말 알겠죠? 항상 부정적이고 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그런 분들은 안 좋아. 보면은 항상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치고 잘된 걸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럼 다시 이제 삼성의 이야기로 갈게요. 요즘 보니까 그 애플 로고만 박히면은 무조건 통한다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삼성이 매우 심란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애플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다. 그것도 삼성의 텃밭에서. 텃밭이 어디입니까? 한국이겠죠. 애플 요번에 하남에서 뭐 개장을 했는가 봐요. 하남시 쪽에. 오픈하다 보니까 오픈 전부터 1000여 명이 넘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렸다. 전날 밤 10시부터 줄을 선 사람도 있다. 도대체 전날 밤 뭘 살라고 또 전날 밤 10시부터 줄을 섰는지 모르겠어요. 인파가 몰린 것은 기념품인 텀블러의 영향이 크다. 오픈 기념품으로 방문객에게 선착순으로 애플 로고가 들어간 한정판 그런 텀블러를 무료로 줬다는데 야 텀블러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오픈런에
인파가 몰렸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신기합니다. 이거 텀블러 하나 받으려고 새벽부터 아니면 막 전날 밤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어? 텀블러가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유 참. 그래서 오죽했으면 또 삼성도 만들어라. 응? 이러니까 애플이 비싸게 판다.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애플 로고 하나 박혔다고 이 난리치냐. 뭐 다양한 반응도 있어요. 해당 그 텀블러는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여줄까요? 그 스테인레이스 스테인레이스 쪽에 로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 스틸이죠, 스틸. 예, 스틸입니다. 이 스틸 텀블러의 그 한강 그런 흐름을 묘사한 일종의 애플의 로고가 이제 박혀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 20에서 50달러 정도 뭐 한다고 하네요. 한 3만 정도면 살 수 있는가 봅니다. 삼성도 기념품으로 이제 텀블러를 만들어서 제공한 적이 있는데 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않았다 그런 거죠. 그 받은 텀블러를 대파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선호도가 높아서 애플 제품은 돈벌이가 된다. 당근마켓을 비롯해서 파는가 봐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 이제 뭐 한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 판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절대로. 하여튼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무엇보다 아이폰 인기는 10대들의 막연한 선망이다. 그런 인식을 넘어섰고 뭐 애플의 충성 고객이 대단하다. 뭐 그런 걸 입증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텃밭에서 벌어진 이 같은 현상이 뭐 심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플은 유독 충성 고객이 많은 브랜드고 또 미국의 정보기술 시장조사 업체 뭐 브랜드 키즈가 최근에 발표한 23년 고객 충성도 기업 순위 거기에서 애플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압도적 1위라네요.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미국 내 Z세대에서 그 부는 아이폰 열풍을 두고 아이폰을 사용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미친 수준이다. 그렇게 또 평가를 했는가 봐요. 한국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들의 그 아이폰 사랑은 유별나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니까 18에서 한 29살 65% 정도가 아이폰을 사용하더라. 특히 18에서 29살 여성들이 좀 많이 사요. 71% 아이폰을 사용하더라. 그런 겁니다. 삼성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애플이 저렇게 유독실이 팬덤층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빨리 팬덤층을 좀 만들어야겠고요. 삼성 바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이제 꼽힌다는 네덜란드 ASML인데 이 기업이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하이 NA 이 극자외선 EUV죠. 이 노광 장비 첫 제품을 인텔에 뭐 공급을 했더라. 그래서 삼성하고 TSMC 등 그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도 ASM 그 ML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22일 날 ASML이 최신 반도체 제조 장비 주요 부품이죠. 하이 NA EUV인데 이 도강 시스템 첫 번째 제품을 출하했고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인텔의 D1X 공장으로 배송했다고 하네요. ASML은 21일 날 공식 그 SNS 통해서 인텔의 첫 번째 하이 NA EUV 시스템을 출하하게 돼서 기쁘고 자랑스럽다 전했고 NA EUV는 EUV 도광 장비 분야의 세계 최고 제조업체인 ASML의 최신 제품입니다. 가격은 대당 3억 달러 정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ASML의 최고급 장비 가격이 약 1억 8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이 NA EUV는 렌즈의 그 개구수를 한 0.55 정도로 이제 키운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집광 능력이 높아진 만큼 기존 장비보다 더 선명하고 얇은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5년부터 선폭 2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칩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초미세 공정에는 빛의 파장이 짧은 EUV 도광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겔싱어 그 인텔의 CEO는 자사가 이 첨단 장비를 가장 먼저 도입할 거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 있죠. 이렇게 하이 NA EUV의 연간 생산 능력은 열대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장비 확보를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등이 경쟁이 치열해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윤석열 대통령 이달 중순에 ASML 본사를 방문한 것도 장비를 살펴보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삼성은 ASML과의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이NA EUV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방침이고, 삼성이 하이NA EUV의 그 기술적인 그런 우선권을 확보했다는데, 장기적으로 하이NA EUV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지 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벌써부터 이제 저렇게 부지런히 떠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 최근 이런 글이 있어요. 주말에 근무해서라도 성과급을 챙겨야 하나? 뭐 그런 글이 있던데, 그래서 공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경기 한파로 올해 DS 부분 그 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률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주말 근무도 불사하겠다 그런 겁니다. 앞서서 삼성은 하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률을 공지했고, 직원별로 고가를 통지했네요. 메모리 사업부가 12.5%로 그나마 챙겼는데, 시스템 LSI, 그 파운드리 사업부 빵프로예요. 빵프로. 아예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201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0%는 처음이더라. DS 부분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00%를 받다가 업황 악화로 하반기에는 50%, 올 상반기에는 25% 이렇게 받았어요. 내부에서는 성과급 한파가 아주 참 추운 날씨만큼 강력하다는 반응이 있네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지만은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완전히 당황스럽다, 멘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받지 못하는 사업부에선 연장 근무로 부족한 벌이를 많이 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은 직업 규모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 세금과 이 관리비 정도 내면 끝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연말 동창 모임은 삼성전자 친구가 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DS 부분이 올해 적자를 낸 만큼 내년 1월 지급되는 OPI 역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OPI는 연초에 세운 사업 목표를 달성하면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직원들한테 연봉의 최대 50%까지 주는 거야. 50% 커요. OPI. 큰데 성과금인데, 삼성은 다음 주 중에 OPI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그 연간 실적별로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초과이익 분배금 그 PS를 두는데, 적자가 이어져서 지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생산량 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면은 지급하는 생산성 그 PI도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하반기 PI를 확정할 시에 내년 1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성과급 한파 역시 나아질 거로 보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 감산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공지능 등의 수요가 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점차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좀 워낙 힘드니까 직원들도 맥 빠질 겁니다. 맥 빠질 거예요. 일단 실적이 중요한 거야. 돈을 벌어야지 보너스를 주든지 말든지 하죠. 삼성이 이제 8년 만에 아시아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올라섰어요. 최근에 중국 그 최대 IT 기업이죠. 텐센트. 이 텐센트의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위로 갔습니다. 텐센트 주가 보니까 20일 날 홍콩 증시에서 약 16% 급락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시총이 한 61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훅 날아갔어요. 이래서 텐센트 시총은 433조입니다. 약 대략 433조 정도 줄었어요.
이렇게 텐센트의 주가 하락은 이날 중국 당국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신규 규제안을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사도 작살났는데 중국의 게임 부분을 총괄하는 국가신문 출판소가 있어요. MPPA라고 하는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했고 게이머들이 게임 도중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의 충전 한도를 게임 업체들이 지정하게 되죠. 또 온라인 게임의 매일 접속자 등의 게임 업체가 보상을 주던 관행도 금지를 했고 아울러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미성년자한테 제공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의 주가는 인공지능 붐과 반도체 사이클 전망 개선에 힘입어서 올해 무려 37%나 상승을 했더라. 37% 상승했습니다. 삼성은 이날 시총 3,480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 2위 기업으로 됐습니다. 아시아 1위 기업은 대만 파운드리죠. 기업 TSMC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삼성도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TSMC 꺾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아직도 춥습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